질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뭐 숙제가 워크북 59까지였죠? 네, 이제 1차 함수 나가야 되겠네요. 이따가 질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차 함수 설명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99번 워크북.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지? 99번은 둘레의 길이가 4.5km인 산책로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여기서 뭐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1시간 3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근데 형과 동생의 속력의 비가 2대1이다. 형의 속력이 뭐냐? 그러면 형의 속력을 뭐 동생의 속력이 있겠죠? 그러면 뭘로 하는 게 쉬울까? 동생의 속력으로 하는 게 쉽나? 2대1이니까 동생을 x라고 하면 형이 2x겠죠? 속력이. 뭐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둘레는 4.5니까요. 네, 그러니까 분속으로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4,500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4,500으로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동생이 같은 집을 동시에 출발해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반 후에 그러면 형의 거리에서 동생의 거리를 빼면 그게 4,500이 나와야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형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속력이 2x였으니까 2x 곱하기 지금 시간이니까 몇이냐? 1시간 30분? 90분? 빼기 동생은 근데 2x라고 쓰니까 식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연립방식을 써야 되는데 y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자, 뭐 이렇게 쓸게요. 얘가 x고 y인데 x는 2y죠? b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요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형을 그럼 x라고 한다면 x 곱하기 90이 될 거고, 동생은 y 곱하기 90이 되겠죠. 네, 그게 4,500. 식이 이렇게 돼서 두 개의 식을 이제 1번, 2번을 연립방식 하시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계산할까요? 그러면 x-y가 지금 90으로 나누면 50?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x에다 2y를 대입하면 그래서 y가 50이고 y가 50이니까 x는 100이죠? 그래서 형의 속력은 분속 100m.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쓰시는 분 없으신 건가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00번이요. 네, 100번은 둘레의 길이가 700m인 트랙을 원진이와 태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3분 처음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2분 후에 처음 만난다. 자, 태우와 원진이보다 빠르다. 태우가 원진이보다 빠르다. 자, 원진이의 속력을 구하여라. 뭐 태우를 x, 원진이를 y라고 하면 되겠죠? 거리식 쓰면 되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네, 분속이니까 700m 그대로 쓰면 되는데 같은 방향 거리랑 반대 방향식 두 개로 거리식을 써야 되겠죠? 같은 방향이면 700이고 속력이 빠른 애에서 느린 애 빼야 되고 그 다음에 14분 이렇게씩 쓰시면 되고요. 네, 반대 방향은 700에 속력을 서로 더해 주셔야 되고 2분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앞에서도 좀 많이 풀었던 거라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100번. 얘도 넘어가요. 다음 101번 101, 103 이렇게인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가 600인 얘도 거리식 써야 되는 거였어요. 요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6초고 터널 지금 다리식 따로 하나 쓰셔야 되고 터널식을 하나 쓰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다리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가 x인 거예요. 그리고 기차의 속력이 y인 거고요.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쳐야 되고요. 그럼 터널도 다리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쳐야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다리는 16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터널은 28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그대로 그냥 y 쓰시면 되죠. 기차의 속력이 y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그냥 식이죠. 진도북에서 요 유형을 많이 몇 개 나왔잖아요. 네. 똑같아요. 뭐 응용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식스는 방식을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자, 넘어가요. 다음 구리 아연 30% 10% 이거 뭐 표 만들어야죠. 여기가 아연이고 여기가 구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구리 30%라고 얘기하면 0.3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연 10%니까 네 여긴 0.1 얘는 구리가 B는 15 0.15 그 다음에 아연은 20 0.2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구리는 6kg고요. 아연은 5kg예요. 그럼 끝났죠? 네. 지금 문제에서 합금한테 필요한 합금 B의 양이니까 A, B의 양이 당연히 X,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곱해서 식 쓰시면 아연식 먼저 쓰면 0.1x 더하기 0.2y가 5kg 네. 그 다음에 구리는 0.3x 더하기 0.15y가 6kg 그래서 y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연립 방식 하셔서 뭐 당연히 단위는 뭐 5kg로 하셔도 되고 네, 5,000g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뭐 지금 제가 그냥 식 써드리지만 전부 다 방식을 외우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네, 이거는 유형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더 할 얘기는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 109 네,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인가? 107, 109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는 x 앞에 개수분의 개수 y 앞에 개수분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했을 때 다 같아야 된다. 이게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5b 플러스 9 a 마이너스 3이라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전개할게요. 그냥 2b 마이너스 5랑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네,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계산은 이렇게 갔다 한번 이렇게 갔다 한번 해서 식을 쓰시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곱할게요. 먼저 얘를 1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a-6은 5b 플러스 9 2a-5b가 15 이렇게 하나 정리하면 되고 1번씩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대각선 곱하면 4b-10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그래서 3a 플러스 4b가 11? 네 이렇게 돼서 얘를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죠 뭐. 연립방정식이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네. 계산은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이니까. 넘어가요. 다음 109. 또 기차 문제네요. 똑같죠 아까랑 뭐. 기차의 길이가 9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1초 걸리고 기차의 길이가 5m 그러니까 거리식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터널식 하나 다리식 하나 써야 되고요. 당연히 기차의 길이가 x고요. 속력이 y고요. 그래서 거리는 터널은 900 플러스 x 속력이 y고 시간이 21초 다리는 500 플러스 x 속력 y고 13초 네. 이거죠 뭐. 그래서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거는 없으신 건가요? 끝인가요? 그러면 오늘 1차 함수 그래프 이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차 함수 이제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다 까먹었나요? 아, 뭐 너 처음이라 그랬지? 안 배웠다 그랬지? 배운 적이 있긴 있어요? 네. 언제 배웠어요? 작년에요. 아, 네. C반에서 배웠어요. 어? C반에서. C반에서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뭐 알면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네. 저 오늘 학교에서 배우고 왔어요. 아 배우고 왔어요? 그건 좀 다행이긴 하네요. 뭐 함수 같은 경우야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해요. 네, 1차 함수는 고등학교 때 어차피 다시 나와요. 네. 다시 나올 거고 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2차 함수도 고등학교 때는 다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1차 함수 같은 경우가 함수의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반은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못하시면 고등학교 거 반을 못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방정식보다 함수가 훨씬 많아. 네. 계산을 하는 거에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셔야 되는 단원이고. 네. 지금 뭐 함수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배우실 거면 지금은 이제 2학년은 1차 함수를 배우고 3학년은 2차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은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네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합하면서도 함수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가장 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미분적분이 다 함수를 할 수 있으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그리고 나중에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능을 보실 거잖아요. 네. 수능을 보시면은 수능 수학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는 안 나와.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것만 시험 문제 나와.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 풀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응. 수학 전개인데 네. 미분적분을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을 수 있어요. 네. 문과 쪽을 선택을 하시면 미분적분은 안 듣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확률 같은 거 들으시면 돼요. 네. 확률과 통계 그런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문과 쪽이라면 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과 쪽이 아니라 이과 쪽을 좀 가고 싶다. 네, 그러시면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좁아졌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함수의 개념은 이제 하나의 값이 정해지면 무조건 다른 하나의 값이 정해져야 된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위 함수 값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네, 그럼 y도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개념은 중학교 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다 하나만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네, 하나를 집어넣는데 여러 개가 나오면 함수가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를 집어넣는데 답이 하나로 다 똑같이 나오면 그건 함수가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지금은 뭐 당연히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건 함수로 표현하냐 함수 값으로 표현하냐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함수로 표현할 때는 우리 1차 함수 배우셨으니까 y는 ax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그냥 우리가 1차 함수로 관계식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값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y만 우리는 이제 fx라고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 y라고 안 쓰고 fx라고 쓸 거거든요. 네, 나중에는. 네, 그래서 이 fx라는 의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입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fx라는 말 자체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입하는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y는 fx라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에서 함수 값으로 써라 그러면은 꼭 뭐 f2는 3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네. 뭐 y는 3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y는 3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 함수 값이라고 쓰라 그럴 때 그냥 구해라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되고, 함수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자리가 x고 얘가 y라 그랬으니까 xy를 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로 생각하면 2,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 나와 있는 것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1학년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원래 1학년 때 이걸 배우잖아요. y는 ax. 이게 정비례였고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a. 이게 반비례였어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요 정비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요 반비례가 뭐냐면 이게 유리함수예요. 네, 이 반비례가.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반비례 자체는 다시. 그래서 이 반비례를 나중에 좀 잘 아셔야지 네, 이제 유리함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패스. 이거는 알아서 고등학교 때 가서 다시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자, 정비례의 특징이 있죠. A가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A가 하는 역할이 기울기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의 역할을 해서 A가 양수면 그러면은 수직선에서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모양이고, A가 음수면 그러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네, Y축에 가까워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다 기억나시죠? 이런 거? 안 나요? 안 돼요. 네, 자. 네. 근데 이제 X축, Y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가 A 값이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얘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1일 때가 정 가운데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커야지 Y축에 가까운 거고 1보다 작아야지 X축에 가까운 거고. 근데 당연히 A가 음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한 값이 네, 1보다 커야지 Y축에 가깝고 작아야지 X축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는 증가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겠죠. 이 증가감소라는 거는 점을 이동할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움직여야지 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간 게 증가한 거고 위로 간 게 증가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갔으니까 증가감소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꼭 점을 저희가 기준으로 왼쪽에서 움직이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란 말은 감소란 말이랑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쉽게 외우려고 하나만 외우는 거야. 네, 증가라고. 네. 얘도 마찬가지 증가감소라고도 얘기하지만 요점에서 이렇게 가면 감소 증가죠. 같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뭐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외우셔도 되고 하나만 외우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A가 하는 역할이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네, A가 하는 역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붙었어요? 플러스 B가 붙었죠. 네,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뭐였죠? Y절편이죠. 또 뭐죠? 이것만 아시나요? 네,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죠.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문제에서 Y절편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의미 자체가. 자,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좀 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Y는 2X라는 식을 대충 그려본다면 얘는 수직선에 이 정비례는 특징이 원점 지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더하기 뭐 2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얘기가 Y절편이 지금 여기 Y절편을 보면 0,0인데 그게 0,2로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Y절편을 이동하라는 얘기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A는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겠죠. 네, 이 의미를 한 건데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면 얘네 둘이 평행한데 지금 모든 점들이 위로 두 칸 이동했다는 얘기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Y절편이라는 건 그냥 대표해서 움직인 거고 실제 의미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인 거죠. 모든 점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하는 점이 그냥 Y절편인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Y축 방향으로 모든 점들이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지만, 원래 나중에 가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X축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하는 걸 배우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방금 그림을 제가 그렸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안 움직였어? X절편은? 얘도 움직였어. 네. 그럼 X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갔다고 얘기해도 상관은 뭐 솔직히 없는 거거든요. 근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더 쉬우니까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야. 더 그게 쉬워서.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다시 배우실 거예요. 네. 살을 더 붙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게 B가 하는 역할이 다죠. 네. 그래서 뭐 그 얘기 다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몇 개 풀고 넘어갈게요. 필요한 것만. 네. 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하나의 값이 나오면 함수입니다.
근데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데 여러 개의 답이 나오면 함수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y는 자연수 x의 배수. 그러니까 자연수 x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2의 배수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2의 배수라고 하면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근데 처음 넣는 숫자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의 배수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함수야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니죠. 네. 자, 1의 배수. 네. 1의 배수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1을 배수해봤자 뭐가 돼요? 아, 1의 배수하면 그냥 다 1이죠? 네, 그러면은 얘는 함수가 돼요. 1의 배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이게 배수가 하나예요? 응? 1을 배수하면 1이잖아. 1팡이 있는 이야기요. 응? 1 아, 1을 더해야 되는 건가? 배수면? 1 더하기 1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똑같이 2의 배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자, 요렇게. 다음에 2번. y는 자연수 x와 16의 최대 공약수.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든 최대 공약수는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답이 하나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y는 자연수 x의 3배보다 1만큼 크다.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1차함수식이죠. 3x 플러스 1. 당연히 함수겠죠. 1차 함수니까. y는 절대값이 자연수 x인 수. 예를 들어 절대값이 자연수 x. 절대값 2야. 네. 그러면은 y의 값이 나오는 게 2로 나오겠죠. 네. 얘가 마이너스 2여도 자연수 x니까 자연수만 들어가겠네. 그럼 하나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는 네, 4번도 맞는 거고. y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 네. 소수의 개수. y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 그러면 2 이하의 소수의 개수 없어. 5번이 맞는 거 아니야? 4번이 틀린 거 아니야? 네. 자, y는 절대값이 자연수 x인 수. 아, y의 절대값에서 x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은 4번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4번이 함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 개수 나와 있는 건 다 함수가 돼요. 네. 근데 약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약수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 네. 근데 개수가 몇 개냐, 소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그러면 함수가 된다. 요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함수값은 아까 얘기한 fx로 사용한다 이 얘기고 x가 보이죠? 얘가 x고 얘가 x잖아요. 네. 하나하나씩 다 대입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네, 1분의 4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나 계산하시고 f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된 거죠. 0이 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얘기했고요. 뭐 이거는 별거 없었죠. 1차 함수인 거 골라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1차 함수인 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식에서 y, 등호, x. 근데 x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x제곱이나 x세제곱 이런 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인 거는 얘 되고요. 얘는 반비례죠? 얘도 x가 분모로 내려가면 반비례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이니까 네, x제곱이 돼서 2차 함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또 뭐 있냐? 2차 함수 맞나? 아 마이너스구나. 얘 아니죠?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없어지네요. 얘가 맞고, 자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3학년 배우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죠? x는 3, y는 몇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추구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배우시면 이게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추계 방정식의 의미를 대칭이 되는 네, 그런 숫자가 되는 거고, 자 뭐 그 정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 이런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함수의 계산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계산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있어요. 네, 계산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식이 있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함수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식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완성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 점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식을 무조건 완성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식이 완성 문제에서 식이 완성이 돼 있어. 그러면은 점 구하라는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식이 완성이 돼 있으면 점을 구하시기만 하면 되고, 식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점을 이용해서 식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 문제 보면 식이 완성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점을 확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점은 3,1이라는 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얘 점은 마이너스이고 y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준 놈을 보고 그냥 xy에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얘가 y죠? 그러니까 1이고요. 얘가 x죠? 3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3a, a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구해놓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이제 식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식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구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4 더하기 7이 돼서 y가 11이라는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차 함수는 다 이 방식이에요. 모든 문제가. 네. 이 방식 말고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서 조금 헷갈려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틀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솔직히 뭘 먼저 해야 될지는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는 식을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네. 아시겠죠? 네, 그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뭐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잘 가라. 네. 자, 6번은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아까 평행이동 하는 역할이 b가 하는 역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 식에다 3을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5가 되고요.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미 m이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n이 5라는 걸 바로 알잖아요. 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동도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시키는 게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뭐 문자로 이동했든 숫자로 이동했든 시키는 건 똑같으니까 그대로 표현은 해주셔야 돼요. 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누가 봐도 식이 완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점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xy에다가 3이랑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은 네, p가 9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아 잘 기억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채연이는 다 까먹었어요? 기억 안 나요? 지금 하는 거 이해 안 가? 하나도 안 가? 아, 이해는 돼요? 네, 알겠어요. 안 되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절편, Y절편이 나오죠? X절편이라는 거는 X축에 붙어 있는 점, Y절편이라는 건 Y축에 붙어 있는 점. 네, 이거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Y절편 구하는 건 너무 쉽죠? 네, 그냥 얘가 Y절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Y절편은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X절편 구하는 식만 외우시면 되죠? 네, X절편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네, 그냥 요거분의 요거에 마이너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X절편의 특징은 Y가 0이라는 걸 아니까 Y에다 0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Y절편의 특징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Y에다 0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을 외우셔서 그냥 한 단계 줄이는 거죠. 네. 네. 어차피 바로바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외우셔도 그만, 안 외우셔도 그만. 네. 근데 외우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네. 나중에 이 1차 함수는 고등학교 때 되면은 같은 식을 세 가지로 외워요. 네. 세 가지로. 일반형, 표준형, 절편형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게 다 외우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네, 요식으로도 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까운 거죠. 요식으로 풀기. 왜냐면 다른 거 계산하기도 바쁘거든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식을 세 가지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X절편을 이용한 1차 그래프 그리기. 이게 제일 쉬운 거죠. 네.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점을 찍어서 이어라. 네. 이게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네. 기본적인 방식. 네. 이게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기울기 구하는 식을 아셔야지 그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이 증가량이라는 게 제가 아까 1학년 거 설명하면서 a가 양수면 증가, a가 음수면 증가, 감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점의 이동을 아무렇게나 점을 써놔도 네, 그 다음에 2,5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몇 칸 이동했냐가 x가 몇 칸 증가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4칸 증가하고 y가 여기서 몇 칸, 8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걸 이렇게 구하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증가, 좌표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칸 갔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4칸 가고 이렇게 몇 칸 갔냐 그러면 마이너스 8칸 가도 똑같이 기울기는 2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얘는 증가인 거고 얘는 감소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계산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뭐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 나와 있을 때 네, a의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좌표가 하나 있으면 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a의 값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3콤마일을 찍어 주시고 뭐 3콤마일 여기다 찍고 이게 3이면 1분의 3인 거니까 x의 증가량이 1이고 y의 증가량이 3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있으면 꼭 x절편을 굳이 구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y절편이랑 기울기만 확인되시면 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분수로 나와 있으면 더 땡큐겠죠. 네.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뭐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면 이미 이게 0,2니까요. 네. 그러니까 0,2 그냥 찍어 주시고 x가 2칸
y가 밑으로 3칸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식만 있으면 무조건 그림 그리는 건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절편, y절편 구하는 식은 그냥 따로 외우시고, 네,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네. 뭐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기울기 구하는 식을 얘기를 했지만,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기울기를 대놓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얘기하죠. x가 0에서 3까지 증가하고 y가 0에서 2까지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좌표가 뭐고 그랬을 때 19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의미 자체가, 이렇게 말로 나와 있는 의미 자체가 기울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방금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은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기울기랑 y절편 있으면 제일 쉽게 그린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뭐 그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우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풀까요? 뒤에는 뭐 나중에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봐야죠. 네. 뭐 98쪽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네. 이제 봐야죠, 뭐. 98초까지 다 했는데 98쪽까지 다 했어요? 네. 네. 그럼 워크북 하세요. 네.